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상당히 바쁘셨겠어요. 예, 의원총회도 하시고 예, 결국에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예.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권 원내대표가 출근길에 YTN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말씀하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비대위 오늘 하시잖아요. 또 비대위원장 뭐 선출하는 걸로 논의를 또 하실까요? 의총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의원총회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나오고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조직원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이 결론이 되었다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것은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거취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 출근길에 YTN 취재진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의결한 걸 두고 예.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뜻에 승복해야 된다.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것이 구성원이 취해야 될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총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로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그 결정보다도 네.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둘 다 포함해도 마찬가지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이 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의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그 집약해가지고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당의 바람직한 방향, 지도체제 문제든 원내대표 거취 문제든 방향이 있다면 의총에서 나와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그 난상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면은 물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적절하진 않죠. 그런 측면에 아마 그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싶고, 네. 저도 평소에 의총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난번 의총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상황인데도 저는 발언을 안 했는데 어차피 이 상황이 최선의 안은 없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있을 수가 없고 차선 아니면 차차선 아니면 차악의 방향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게 결정되면은 그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당 상황을 수습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동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만큼 당이 처한 상황이 좋은 방안이라는 거는 지금 뭐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방향이든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거취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 반대 의견이라는 게 일단 법원에서는 정리를 해보자면 예.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 결정과 다르게 당에서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예. 이 결정을 두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눈에 띄는 의견 중에 김웅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예. 설렁탕을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공깃밥 깍두기까지 취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한 것 자체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대위가 그대로 존속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예. 우리 당의 법률 지원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견이 부딪혔거든요. 법원 결정에 따르면은 기존 비대위 자체가 해체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고, 예.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되고 나머지 비대위원은 살아있다. 나머지 비대위원들이 비대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는 의견이 있어서 서로 엇갈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은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지. 나머지 비대위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이 비대위를 운영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게 당의 그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은 그게 아니다.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됐으면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해서 구성된 비대위원들도 자동으로 그거는 해임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비대위 기존의 비대위가 해임됐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 비대위가 만드는 문제까지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 김웅 의원의 발언은 그런 측면에서 그건 사실 별 논란이 없는 게 논란 소지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설령 우리 법률지원단의 그 해석처럼 기존 비대위원들은 살아 있어서 비대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그러면 기존의 나머지 비대위원들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뭐 이미 정지됐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이 그럼 뭐 자격이 있어서 권한이 있어서 계속 활동한다면 그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또 직무 정지 가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8명도 다 직무 정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말 그대로 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은 지금 재판부 그 의견대로 하면은 나머지도 결국은 직무 정지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위원들이 법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지도체제 그게 새로운 비대위든 아니면 다른 거든 간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이제 당의 그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새 비대위를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상황이 다른가요? 그게 저는 이제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 개입을 했다고 보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의도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이 지도체제를 자기가 속한 지도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도는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법원이 그것까지 추측할 그 필요가 있는가 그런 권한이 있는가도 문제고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는 의도고 현실은 어쨌든 다 대부분이 과반수 사퇴해가지고 최고위원회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회의도 할 수가 없고 회의에도 당무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당무가 공백인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체제를 새로 안 만들면은 그게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당은 당무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미 비상 상황인 거죠. 그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건 차치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그건 비상 상황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의도가 나쁜 거하고 비상 상황인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도가 나빠서 비상 상황을 인정해주기 싫다 판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비대위 논란이 있기 이전에부터 이미 당정청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2달, 석 달 만에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고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정청이 위기를 맞았다고 세상이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 대표까지 직무 정지돼 있죠. 누가 봐도 이게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인데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판사는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대위를 구성할 만한 비상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해석이 들어간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지도부의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으면 예. 이준석 전 대표 복귀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예.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예.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았을까? 이 해석에 따르면 또 그 의문도 들거든요. 그것도 판사가 결정을 잘못한 게 전당대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 내용대로 하면은 비대위가 불법이라고 판사가 결정을 내린 이유의 핵심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있는데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자동 해임시켰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당대표의 직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대표의 직위를 건드렸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돌아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자동 해임시켜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비상상황이 어쩌고 뭐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했느냐 그런 권한이 어디 있냐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 논리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예. 핵심은 이준석 대표를 자동 해임시켜서 몰아냈다는 그것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그 판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하는데 비대위가 동원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당대회를 지금 판사가 그렇게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비대위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하게 되면 당대표를 새로 뽑게 되고 새로 뽑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날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모순인 게 본인이 판사가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비대위를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도 그것도 무효화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지위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지위를 판사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도 또 불법으로 선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인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과 같은 법원의 이제 판단 기준이라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없죠. 없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판사가 그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그리고 사실상 비대위를 효력을 부인한 그 근거가 비상 상황이라는 우리 당의 그 당헌 96조 1항에 대한 네. 해석을 우리 당하고 다르게 한 거거든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비상 상황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다른가요? 했고 예. 그 판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당의 해석과 재판부의 법원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이유가 비상 상황이라는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최고위원 기능이 상실됐느냐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법원의 이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해석이 엇갈릴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는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했더라도 추가 선출이 가능한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저께 토요일 의총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 그 해석의 소지가 없게 네. 뭐 해석에 따라서 막 엇갈릴 필요가 없게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하게 새로 규정된 당헌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들자.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고 판사가 법원이 그 이의 제기를 받더라도 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새로 만들 당헌 규정에 맞게 비대위가 출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 논란,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예. 여론이 볼 때요. 결국에 이게 이준석 당 대표가 계속 당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규정을 바꾸는 거는 당대표를 못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당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도체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당이 운영이 될 수 있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네. 것이고
그 당헌을 개정해서 비례위를 새로 출범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의 문제는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느냐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를 우리가 만약에 연다고 가정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당에 또 이제 법원에 또 가처분 전당대회에 효력 정지 전당대회 진행 못하게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 예. 지금 재판부라면 또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살아 있는데 1월 9일자로 돌아올 수 있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음으로써 이준석 대표에 복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고 한다. 예. 그건 불법이다라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당대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런 의견입니다. 전당대회도 불가능하다고 그저께 의총에서 대체적으로 다 의견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언제 뭐 개최하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예, 그리고 이제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대가 있었다면 임시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 전에는 정기 국회 중에 집권당이 전당대회를 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냐라는 것 때문에 그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법원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1월 9일절 복귀 시점이 오기 전에 전당대회를 조기 열어가지고 당대표 뽑으면은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법원은 또 이 전당대회도 무효 네.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의총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대안이 아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음으로써 새로 지도체제 만드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새로운 당헌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것도 전제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번에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 전에 이제 비대위 그 출범과 더불어서 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고 당헌 당규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헌 당규의 해석을 통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됨으로써 이준석 대표도 대표직이 날아갔다고 대체로 봤거든요. 그렇죠. 자동 해임이라고 봤거든요. 예. 언론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서 사실상 자동 해임됐다. 그리고 다수의 언론에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쓰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명확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일부에서 이 대표를 이제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 법원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그 결정함으로써 이 대표직이 살아있다고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현재대로 가면 1월 9일 날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이견이 특별히 도출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거는 우리가 물론 이의 제기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이제 앞으로 또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이면 항고까지 해서 이제 다투긴 하지만 현재는 네. 그게 임시적으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고에 우리가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실제 법적 효력은 네. 그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 대표는 당대표직이 살아있다고 확인이 된 거고 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1월 9일자에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주제 네.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침묵한 상황인데 당내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또 중진 의원님들 사이에서 네.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권성동 대표하고 원내대표 경선도 한 입장에서 그 같이 이 경쟁을 했던 현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고 네. 다만 이제 그런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당헌 개정 그리고 그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한 새 비대위 출범 이런 과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건 절차적인 문제가 예, 진행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뽑는다고 하면 원내대표 새로 뽑을 때까지는 이 당헌 개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라든가 이 하는 절차 전체를 다 밀어놔야 됩니다. 예. 당 공백이 훨씬 더 당 지도부도 공백이 생기고 원내대표도 지금 그러면 새로 뽑게 되면은 뽑힐 때까지는 또 공백 아닙니까? 이게 맞으냐? 네. 위기 상황 수습하는데 맞으냐는 측면하고 또 책임론 측면에서 볼 때 냉정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검수완박 합의했다가 이제 번복한 거라든가
또 뭐 인사에 뭐 청와대 이렇게 대통령실 인사에 누구를 했다가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라든가 또 대통령 문자 공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이 조금 국민들께 이제 실망을 드리고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는 점은 뭐 대체적으로 다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지금 이 당의 위기의 핵심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권성동 대표는 또 입장이 틀려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자동 해임시키고 또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과 그 권성동 대표의 입장은 또 달랐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그 권성동 대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보존해 주려고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갔던 거죠. 보호해 주려고 예. 노력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요 이슈 그리고 이 이슈가 지금 어쨌든 당의 핵심 이슈인데 이 핵심 이슈에 있어서는 권성동 대표는 책임이 없죠 사실은 없고 오히려 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의 문자가 이렇게 노출되면서 그때부터 비대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거는 비대위 부분은 저 당 대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후속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온 겁니다. 그 후속 체제를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당 대표 새로 뽑을 거냐, 아니면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거냐, 예. 또는 비대위로 갈 거냐. 그랬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입장이고 처음에는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갔었죠.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가 좀 말씀하신 그런 이 이준석 대표 관계없는 다른 이슈 때문에 그 권성동 대표에 대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내려졌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주장했던 비대위 체제로 갔던 것인데 문제는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 직위는 살아 있고 그건 전제로 해놓고 비대위를 하는 것이었는데 일부에서 비대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면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라고 예. 하는 바람에 이 대표가 곧 소송을 하게 됐고 네. 우리가 또 지게 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뭐 양도구역이라든가 신군부 발언 관련해서 윤리위 추가 징계를 이제 촉구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앞서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를 들어보면 예. 어쨌든 지금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 직위는 살아있는 것으로 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걸 예. 전제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 윤리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는 거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또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이겼죠. 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대표는 죽었습니다. 당에서는. 그동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의 지위를 보존해 줘야 된다. 돌아올 권리가 있다. 그걸 인위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 비대위도 비대위 자체로서 존속하는 거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비약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수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나름 그 이준석 대표 당대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 대표는 이 대표의 자기의 책임에 걸맞는 진중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부터 그 이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걸 메꾸어서 제대로 된 지도자로 돌아오기 1월 9일 날 돌아온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돼서 환골 탈퇴해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은인자중하고 자중자애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행동해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해버리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리고 당을 향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당을 향해서 거의 총기 난사하는 수준이에요.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 의총에서 물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다수가 추가 징계해야 된다. 추가 징계는 제명밖에 없습니다. 당에서 쫓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에 평소에 발언하지 않았던 또는 이 대표를 지켜주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나와가지고 이건 이 대표 선을 넘었다. 더 이상 같은 식구라고 보기 힘들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 당을 불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대통령은 자격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해버렸고 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추가 징계해야 된다는 이야기 심지어
태영호 의원 같은 분까지도 예.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윤리위도 물론 그동안에 지난번에 무리한 징계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신중하게 하겠지만 당 분위기 이미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지만 이 대표는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떤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비장의 결단을 하든지 소송도 중단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당에 대한 공격도 중단하고 1월 9일자로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살려줬으니까 예. 남은 시간 동안에 자중자애하면서 자기 반성하면서 당심을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당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이다. 예를 끝이면 들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뭐가 지금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소송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죠. 지금 비대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비대위도 한 사람 한 사람 쏴가지고 저격해가지고 다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을 완전히 그러니까 폭파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선언적인 행동이나 뭔가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주면 자기 반성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때 사실 그랬었거든요.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의총에서 탄핵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탄핵 의총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제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탄핵하면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나라의 운명에 걸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탄핵이 무마됐고 무마될 때 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다. 책임이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또 자기 또 그 소회도 또 토론을 하고 해서 의원들이 다 끌어안아주고 후보도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와서 끌어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한 번 더 할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렵더라도 화해하고 화합하고 봉합하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돌아오겠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경찰 수사 결과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소송하고 당을 통해서 당을 공격하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살아남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를 한 민심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살아날 수 없어요. 냉철하게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TK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중계로 현장 화면을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